일종의 움직도르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문제는 그렇게 풀기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오늘 것도 어려웠다라고 그러면 공부를 사실 조금 더 하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답안지 내가 제출한 다음에 지금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문제 이제 요거 접했을 때 하는 실수들 또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안지 구성할 때 주의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같이 알아볼게요. 자, 이쪽에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벽면이 하나 있고요. 이 끝에 줄이 달려 있어가지고 도르래 하나 있고요. 여기서 줄이 걸려서 쭉 내려온 다음에 거의 지금은 땅바닥이라고 칩시다. 도르래 두 개가 물체 A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면서 줄이 이렇게 걸려서 또 여기 걸친 다음에 이쪽에 새로운 도르래까지 연결이 돼 있으며 그 줄이 여기 엮여가지고 이쪽에 물체 B라는 것을 대롱대롱 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그러네요. 도르래는 적당히 저쪽 벽에 잘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이렇게 돼 있을 때 A, B 물체 각각의 질량이 1kg, 1kg이라고 했는데 B 물체는 현재 정지해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8m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을 놓으면은 아마 요건 그냥 떨어지고 그러면서 줄 요렇게 풀리면서 줄 감겨서 A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정지 상태에 있던 물체를 지금부터는 다른 힘은 가하지 않았을 때 줄에 걸리는 장력 및 AB의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그랬는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일반적으로 역학 문제 중에서 전형적인 몇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인데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표현상, 표기상 실수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바로잡음과 함께 그러면 정석적인 표현은 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처음에 0m/s 상태에서 물체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할 때 당연히 각각의 물체들이 받는 힘을 분석하는 것이 당연히 모든 논제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A 물체 요만큼이 원래는 A 물체인데 우리는 소위 한 물체라고 볼 수 있을 좀 덩어리를 확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에서 한 물체로 볼 때는 이 부분까지는 변이, 우리 물리에서 관심 있는 변이, 속도, 가속도 같은 것들이 물체 자체하고 함께 움직일 때에는 한 물체처럼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보기에는 바퀴처럼 생겼지만 어쨌든 도르래라고 할 수 있을 요 부분도 A가 움직임에 따라서 달린 채로 같이 움직일 거니까 여기까지를 확장된 A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A 자체의 질량이 1kg이라면 여기까지 합해서 질량이 얼마가 된지가 필요한데 달려있는 도르래 부분의 질량은 거의 무시할 만하다라고 그랬네. 그러면은 확장을 한 부분까지의 총 질량도 역시 1kg이라고 쓸 수 있으므로 확장된 A 부분에 가해지는 중력은 중력 가속도 10m/s제곱이라 그러면 10N이 가해진다 하겠네요. 자, 그리고 A가 받는 힘은 또 뭐 있겠냐? 중력은 기본적으로 받는 힘인데 탄성력은 용수철이 달려있을 때 직접 단 세로 물체가 있을 때는 수직항력, 물체 줄이 달려있을 때는 장력을 받는다라고 할 건데 얘가 그 유명한 줄에 달려있죠. 그래서 줄 전체에 걸릴 장력을 T뉴턴이다 라고 한다면 자, 물체가 장력을 받아야 되는데 장력 T뉴턴을 어디로 받아요? 장력 T뉴턴을 어디로 받아요? 장력 T뉴턴을 그 줄이 여기에 이렇게 말리면서 접해 있으니까 접한 부분으로부터 줄 방향으로 T뉴턴 받아야 되고 그 줄이 여기서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게 여기서 접해 있으니까 여기서도 T뉴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장력 형식으로서 위로 2T뉴턴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서 끝나면 곤란하고
사실은 이런 것도 힘 분석할 때 빼놓지는 말아야 되는 건데 똑같은 상황이 여기서도 벌어지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줄 부분도 장력이 걸려 있을 거니까 여기 접촉 부분에서 오른쪽으로 T뉴턴도 받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서는 왼쪽으로 T뉴턴이 요 줄 접촉 부분에서 또 가해질 거다. 이렇게 원래는 해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물체에 대해서 이렇게 받는 힘들 가운데 왼쪽 오른쪽으로 가해지는 TT 두 힘은 방향이 반대고 A가 받을 힘들 중에서 방향이 반대고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쇄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실제적인 물체의 움직임엔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이런 것들도 힘 분석 과정에서 필요하면 꼭 써줘야지 되겠다. 이런 것까지도 또 고려를 하게 되면 상황을 자세히 해석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A 물체가 받는 힘은 위쪽으로 TT, 아래쪽으로 10 해가지고 위로 2T, 연직 아랫방향으로 10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힘 분석 그렇게 하는 겁니다.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B는 질량은 A와 같은 1kg이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하면 아래쪽으로 10N의 중력을 받는 거고 이 줄에 직접 접촉이 한 번만 이루어지니까 위쪽으로 장력 T를 받겠다라고 하자. 그래서 B가 받을 힘은 아래로 10N 중력과 순서대로 쓸 걸 그랬네. 위로 TN의 장력을 2개 받겠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런 힘을 받는 게 A가 B가 각자 받는 힘이고 A와 B는 이제 속도가 변하면서 아마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을 건데 그럴 때 A는 아마 위쪽 가속도를 가지고 위로 갈 것 같고 B는 아래로 아랫방향이라는 가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면 A의 가속도는 위쪽 방향 기준으로의 그 방향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질량분의 A가 위쪽으로 받는 힘 위로 2t 아래로 10이면은 2t-10에 의한 가속도를 가질 것이고 B의 가속도는 크기는 지금 B의 가속도는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면은 아래쪽 기준으로의 가속도의 크기를 보려면 아래로 10 위로 t 아래로 10 마이너스 위로 t를 B 자체의 질량에 대해서 1kg에 대해서 이런 가속도를 가지게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필요한 거 꼬박꼬박 쓰면서 평이하게만 대신 빼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만 따라가 주면은 뭐 적절한 답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속도가 A에 대해서 위쪽 이런 크기로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가질 거다라고 할 건데 여기에서 A와 B가 그런 가속도의 크기 B가 몇 대 몇? 크기 B가 몇 대 몇? 이런 경우에 이게 1대 2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면은 여기서는 물체가 받는 힘을 분석을 하거나 그래서 물체별 가속도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랬을 때 움직도르래 일종의 움직도르래 문제인데 이럴 때는 그 가속도 크기 B가 1대 2 나온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는 게 나름 이 문제의 특이한 점이라서 핵심 요소가 되겠다라는 것 좀 잡아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딱 보기에 자주 풀던 문제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좀 다르잖아. 그러면은 그 포인트에 대한 추가 설명이 들어가는 게 아마 득점 요소일 거다라는 거 감을 좀 잡아야 돼요. 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평이하게 쓰면은 뭐 특이한 거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른 일반적인 문제에 비해서 이 부분이 약간 특이하다 싶은 거는 반드시 그 지점을 지적을 했느냐, 그래서 적절하게 설명까지 해냈느냐, 움직도르래가 들어가 있음을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잘 해석을 해냈느냐, 요게 문제에서 꼭 들어가야 될 포인트일 것이다 라는 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딱히 제시문이 안 나온 상태에서 문제 유형만 보고 요 포인트를 설명하는 게 또 득점 요소겠구나 요렇게 좀 어느 정도 추측을 해줘야 되는데, 만일 제시문에 보통 이렇게 된다, 제시문 다 움직도르래의 경우에는 이래 해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두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 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그런 포인트에 관한 설명이 나왔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득점 요소를 채점표에 적어놨겠구나라는 거를 제시문 통해서 또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힘 분석하고 가속도 표기하는 거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들아 이것부터 어려운데요. 그러면 내가 좀 수업하기 힘들어. 수업 시간을 5시간짜리 수업 이렇게 늘려야 됩니다. 할 수 있죠? 뭔 말인지 알죠? 할 수 있죠. 그러는데 움직도르래이기 때문에 결론 이 가속도의 크기가 A의 가속도의 2배를 해야 B의 가속도의 크기가 나온다. 지금 위쪽 아래쪽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해도 크기로서는 이렇게 나온다를 이제 써주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이래요 라고 쓰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걸 서술을 해줘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싶어도 혹시 이거를 못 찾아낸 학생들은 그렇다라고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럴 것 같기는 해도 이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막상 이게 되게 힘듭니다.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답안지 내가 사실은 봐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어떻게 서술하면 좋을까라는 것들 머릿속에서 한번 문장으로 구성해 볼 수 있겠어요? 답안지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라는 거 아마 잘 안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한데 자 여기에서 가속도의 크기 비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데 있어서 각각의 물체에 대해서는 변위의 크기 비를 순간적으로 봤을 때가 변위가 순간적으로 어떤 비율의 크기 비를 또 가지느냐 하는 게 결국에는 속도의 크기 비가 될 거고 그 비율이 일정하다면 속도가 변할 때에 너의 바뀐 속도, 나의 바뀐 속도의 그 크기 비도 일정하다면 속도 변화 크기 비율도 일정하다면 그게 바로 가속도 비가 될 것이므로 가속도 크기의 비가 될 것이므로 변이의 크기 비가 순간적으로 얼마가 나올지를 찾는 게 필요하겠네. 상상도 못했던 서술이죠. 거기까지 거슬러 가는 건가 싶은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할 때 B가 예를 들어서 적당히 내려왔다고 치자. 뭐 바닥 부분이 요만큼까지 내려왔다고 치자. 그러면 물체 따라서 달려있을 줄 끝부분도 딸려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줄 끝부분부터 여기다가 줄이 더 내려왔어도 쭉쭉쭉쭉 올라가서 줄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는 맞을 거고 잠깐 저쪽 보면은 그때도 줄은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똑같을 거고 뭐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상황이 바뀌었다면은 그렇게 되고 나서 물체가 A는 요쯤 와서 좀 지저분하지만 좀 잘 봅니다. 물체가 요쯤 와서 도르래 끝부분이 요렇게 됐다라고 할 때 줄의 모양이 요렇게 된 상황, 빨간색 모양으로 될 거다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 요소는 줄의 전체 길이는 요렇게 됐을 때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됐을 때나 쭉 온 다음에 요렇게 와서 여기로 안 가고요.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됐을 때 줄 전체 길이는 일정해야 되겠다. 줄 전체 길이가 일정해야 되는 이유는 또 뭐야? 줄은 원래 길이 전체적으로 일정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지금 저것들을 연결한 줄이 신축성이 없으니까 아니 원래 이렇게 있다가 줄이 신축성이 있어가지고 얘만 똥 이렇게 떨어지면 뭐 전체 줄 길이 좀 고무줄이나 약간 스판 재질이라서 띠용 하면은 뭐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줄은 신축성이 없어서 전체 길이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그렇다면
경로의 모양을 따졌을 때 아까 전 이 끝에서 시작한 이 경로의 줄의 궤적 그 길이나 요렇게 된 길이나 끝에서 끝까지가 같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차이라고 그러면은 아까는 끝이 여기였다가 요만큼 물체가 내려간 길이 h라고 할까요? h만큼 줄의 길이가 늘어난 효과가 됐는데 저기 어디선가 짧아져야 돼. 그런데 여기까지는 공통, 여기까지는 공통, 이 부분에서 여기 말린 다음에 요렇게 되는 길이는 아까 이렇게 갔다가 요렇게 된 길이랑 똑같다라고 볼 수 있으면은 아까하고 차이는 요만큼 부분이 올라가서 사라지고 사라진 여기에서 H'만큼 높이가 변한 것이 두 번 잘린 만큼이 A가 올라간 높이자 2배 하면 없어진 길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 표현대로라면 H는 2H', B가 내려간 높이는 A가 올라간 높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된다. 그러니까 높이 변화, 변위의 크기 B가 1대2 돼야 되기 때문에 속도나 가속도의 크기 B도 1대2여야 되니까 1대2니까 요게 A에는 2배 하면 A, B랑 같아진다. 요 내용이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것 빼고는 물체가 받는 중력이니 장력이니 그래서 가속도 F는 MA 운동방정식 세워가지고 전개하는 거는 워낙에 평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은근히 이 부분이 서술이 되게 길어야 돼요. 자, 항상 얘기할 건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고 나중에도 계속 얘기할 건데 여러분들이 경쟁 합부를 다퉈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실력이 똑같은 애들이다. 딱히 여러분보다 떨어지거나 월등한 친구들은 다른 학교 다른 과 다 썼습니다. 그런 친구들이랑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답안 작성 잘해가지고 조금 더 우수한 답안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던 방식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처음 생각나서 서술할 내용 그거는 여러분들 친구들도 다 똑같이 쓸 거예요. 일단 맞아도 틀려도 다 같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문제풀이 이렇게 가야 되겠네 생각을 한 다음에는 잠깐만 요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도 조금 더 독특하거나 맞는 말인데 자칫하면 빼먹을 수 있을 말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한두 마디 더 쓰면 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은 수험생하고 점수차가 몇 점 난다고? 문항당 0.1점, 0.5점, 1점 차이 납니다. 20점짜리 문항에서 다른 애들은 17점 받을 때 여러분 17.5점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소한 차이죠. 근데 나 빼고 다 17점이야. 나만 17.5점이야. 그래서 내가 합격하는 거라고. 어마어마한 비법을 찾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보통 학생들이 간과하는 부분을 나는 찾자라는 게 답안지 접근하는 요령이라는 거 계속 정신교육합니다. 내가. 그래서 이거 대강 넘어갈 수 있었던 거 상황에 대한 해석 상세히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가 없으면 너무 평범한 답안지죠. 가속도비 나왔으니까 요거 2배에서 눈 같다 하면 t값 나오고 가속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차별화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핵심 포인트 내용이었다. 요거를 찾았느냐 말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부분이었다고 요 부분에선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찾으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줄에 걸리는 장력 및 함께 움직일 때 가속도의 크기 이런 것들. 장력은 6N, 가속도는 2m/s제곱, 4m/s제곱 나오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어느 정도 B는 8m를 다 내려가 버리면은 뿡 하면서 바닥에 붙어버리고 A로서는 그 순간에 4m만큼 올라가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 어느 정도 속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최종적으로는 4m/s 되죠. 요만큼 올라와서 4m/s가 됐는데 더 이상 B랑 함께 움직이진 못하고 이렇게 쭉 가다가 줄에 걸려서 가다가 높이 4m쯤에서 4m/s로 던진 꼴처럼 이렇게 물체 운동이 시작된다면은 지금부터 얼만큼 더 띄웅 올라갔다가 떨어지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뭐 필요한 거 더 쓰면 되는 거죠. 그때 A는 4m 높이만큼 올라간 다음부터는 위쪽으로 4m/s 속도로 출발한 다음에 공기 저항이나 다른 효과는 없다고 한다면은 아랫방향으로 10m/s 제곱에 의한 연직 투상 운동을 할 것이다. 연직 투상 운동이라는 건 위로 던진 운동이란 뜻인데 그런 것처럼 운동한다면 최고점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최고점의 위치는 어떻게 되겠느냐 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그러한 가속도로 앞으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가 0일 때까지를 찾아서 변위를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다른 힘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중력에 의해서만 감속이 되니까 지금부터 역학적 에너지는 나름 A는 보존되면서 올라갈 거다로 풀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 지금은 편한 대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제시문이 있었다면 제시문에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을 했었다면은 등가속도 운동 기준으로 가속도, 처음 속도,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까지의 변이 구해서 4m에다가 더하는 식으로 구해야 되겠고 제시문에 물체가 중력의 영향만 받으면서 공기저항이나 뭐 이런 것들 무시할 수 있으면은 연직투상 운동이나 뭐 낙하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렇게 풀지 말고 지금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뭐 mgh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인데요 하는 걸로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니까 h는 얼마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술을 해주는 게 제시문에 따라서 갈리겠다. 그런 건 그때그때 눈치라기보다는 제시문에 나타난 출제자의 의도 따라가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시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문이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풀이가 갈릴 수 있을 때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엔 또 이런 것도 가능하다. 뭐 혹시 이런 거 있으면은 각각의 방법대로 쓰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서술을 따라가야 될지를 각각 다 연습을 해봐야죠. 제시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쓰기를 하고 또 첨삭을 받고 그래서 고쳐 쓰고 그러는 이유가 뭐다? 뭘 써야 될지는 머릿속에 개념은 잡혔는데 막상 그것에 대한 적절한 문장이나 표현이 손으로 안 나와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써야지 논리정연하게 간결하게 쓸 수 있을지 그게 정리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내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보면서 수식풀이로 넘어가기 전에 써야 될 말들은 요렇게 쓰면은 뭐 깔끔하네. 연습 한번 해보는 거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고 싶을 때에는 왜 그 법칙을 써야 되는지를 언급을 해서 그래서 보존됨이라는 결론에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역학적 에너지, 나중 역학적 에너지 식이 나온 다음에 전개해서 답 나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써야 될 그 문장들, 표현들 그런 것들 연습을 지금은 각 문제를 여러 번 푸는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쓴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귀찮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써본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게 한 번, 두 번만 연습을 해보면은 다음에 또 써야 될 때 그럴 땐 이런 말 쓰는 거지. 뭐 그 다음에 이거 확인해서 쓰고 뭐 이렇게 아주 좀 서술이 용이하게 나오게 될 거고 그게 시험장에서 쓰기 할 시간을 많이 단축을 시키고 또한 표현도 정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저한테 그걸 어떻게 써야지 문장을 자료를 나눠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자료는 나눠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지 않으면 그게 연습이 안 돼요. 요런 거 쓸 때는 이런 말 써서 쓰는 거구나. 요런 법칙 쓸 때는 이런 말 써서 써야지 되겠거니 안 나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눈으로만 공부해서는 논술에서는 절대로 그 효과가 시험장에서 실력으로 발휘가 안 돼요. 사실 내 수업도 중요하죠. 주옥 같은 설명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내 수업도 중요하죠. 명강의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논술 수업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첨삭이라는 선생님 이런 내용을 쓰고 싶은데 이렇게 썼는데 뭐 적절한가요? 너무 길지 않아요? 이거를 표현을 잘 못하겠어요 하는 것들. 여러분 내가 첨삭 받을 때 그거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질문 있니? 그랬을 때 내용의 풀이에 관한 거는 좀 수업으로 알아듣고 좀 이렇게 하는 걸로 대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뭘 질문하라는 의도가 더 크냐면 선생님 제가 요렇게 말을 쓰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 아니면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물어보라는 뜻입니다. 또는 제가 집에서 다시 써봤는데 요 부분을 요렇게 표현해봤는데 요걸로 충분할까요? 요런 것들. 잘 썼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써. 그러면 그렇게 쓰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좀 뭔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데 하는 것들을 교정하는 거. 그거 연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술 수업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곤해요. 논술 수업 답안지 이런 것들 쓰고 또 쓰고 여러 방식으로 쓰고 하는 거 본능적으로 귀찮습니다.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되는데 뭐 국리를 해서 이 방법을 또 써보는 걸 또 연습하고 하는 거 팔 아픈데 은근히 쓰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 게 풀어봤으면 다른 방식 푸는 게 귀찮은데 꼭 하라고 내가 시간 내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걸 해야 붙어요.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입니다. 문제 정확하게 잘 푸는 건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움직도르래에 대해서 각각의 물체가 가속도비가 결국은 크기가 2대1로 나올 1대2로 나올 상황을 내가 설명한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고 이 부분이 문장으로 써보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그림 하나 더 그리고 움직인 상황에서 이렇게 비교해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써주면 되는 거고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은 다 듣고 써보려고 그랬더니 은근히 또 설명은 다 들었는데 말이 안 나오네 할 겁니다. 머리로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아는데 말이 안 나와요. 한번 써보고 두 번째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을 풀이가 적어도 2개 나오는 것, 2개 이상 나오는 것들은 각각의 서술을 다 따라가면서 답안지 작성을 꼭 해봐라. 네 문장으로 한번 해당하는 말을 표현하는 거 연습을 해봐라 라는 거. 그런 의미를 가지는 실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장력 구하고 가속도 하고 F는 MA 적용하고 뭐 중력이 어쩌니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할 줄 알 텐데 이런 포인트가 숨어 있어서 여러분들 쓴 대로 그냥 평범하네 하고 썼으면은 만약에 그대로 그 실력 그대로 썼으면은 떨어집니다. 이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떨어져요. 딱 지금이 지난주 이번 주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거의 논술 공부가 거의 안 된 상황이잖아. 이 상태로 시험장 들어가면 떨어져요. 아니 경쟁률이 20대 1, 30대 1인데 나랑 비슷하게 쓴 애들 사이에 상위 5% 애들이 붙는다니까? 평범한 답안지는 어정쩡하게 답만 맞춘 것 가지고는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별점이 0.5점 더 있어야 되는데 1점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고 연습을 해내는 게 필요하며 그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자꾸 여러분 지금 초반에는 정신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업만 그냥 멍하니 듣고 있다고 여러분들 합격의 가능성이 절대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초반엔 계속 얘기할 겁니다. 논제 1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요 정도로 마치고요. 논제 2 탄성력 관련 문제 요거 넘어가면서 용수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요것도 같이 좀 얘기를 하겠어요. 자, 최초 상황, 두 번째 상황 이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A, B 물체는 질량이 똑같은데 둘 사이에 용수철이 압축돼서 용철 상수가 똑같고 용설의 원래 길이도 똑같아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이 줄만큼
용수철에 저장이 돼 있을 이 제로줄이라 그랬네요. 이 제로줄만큼 요만큼 저장돼 있을 요런 물체가 있고 머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C 질량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둘이 이제 줄 같은 걸로 연결해서 정지해 있는데 요거를 줄을 타닥 끊으면은 용설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두 물체를 이제 양쪽으로 튕겨낼 거다. 뭐 요런 취지의 문제죠. 자, 논제 2번에 첫 번째 그림 상황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또 어떻게 서술을 할 거냐. 일단 여러분도 풀어봤지만 실전적으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게 될지 우리 시험장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했다가 둘을 연결했을 어떤 줄 같은 거를 치우면 용수철 두 개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A, B 날아가고 C 날아가고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A, B는 아마 같이 왼쪽으로 날아갈 것 같은데 C는 이제 날아가면서 그때까지 용수철은 완전히 펴지면서 그 다음에는 용수철은 부착돼 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용수철은 쭉 길어진 다음 후두둑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 먼저 생각하고 싶은 거는 이게 무중력 공간, 진공 공간 뭐 이런 데에서 무중력 진공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A와 B 물체는 전체 EM짜리 물체로서 왼쪽으로 V1이라는 속력으로 날아갈 것 같아. C는 M짜리 질량 가지면서 오른쪽으로 V2란 속력으로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각각의 속력 값을 E0나 M을 이용해서 나타낸다라 그러면은 첫 번째로 쓰고 싶은 것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0kg/ms로서 딱 보존이 될 것 같아. 뭐 정지 있었으니까 운동량 보존이 될 것 같아. 문제 읽으면서 이 정도 아이디어는 좀 떠올라야지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지니까 운동에너지 000이었던 애들이 2분의 1 mv제곱, mv1제곱, 2분의 1 mv2제곱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뭔가 그런 총 에너지는 아마 여기 저장되어 있던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 있겠죠. EE0가 얘들의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것 같아. 이렇게 형식이 변화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요거는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2분의 1의 EM의 V1 제곱한 거랑 2분의 1의 M짜리의 V2 제곱한 거 합하면 EE0겠네. 뭐 이런 생각 떠오르면서 질량비가 2대 1이니까 속도비 V1 대 V2는 V 대 2V 될 것 같아요. V 요거 2V 이런 식으로 1대2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경우에 이렇게 해서 개요는 잡혔어요. 저 정도 생각도 안 나면은 조금 반성해야 된다고. 공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수능 문제도 풀긴 해야 되잖아. 뭐 충분히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까지 풀어놓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가져야 된다? 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제 나타냈어. V는 이렇고 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여기까지 쓴 게 딱 떨어지는 답안지, 기본 점수만 맞는 답안지라고 스스로 좀 이렇게 엄격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의 구조로 뭔가 답안지를 쓰고 싶었어. 답 맞았어. 잘했어. 나 합격이겠지. 떨어졌다 그래서 수식 이상해. 막 이렇게 유언비어 퍼뜨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 답안지는 원래 떨어지는 답안지 맞아요. 여기다가 뭘 더 써야 돼? 평범한 답안지를 요렇게 1점, 2점 조금 더 점수 얻게 하는 거 뭘 쓰면 좋을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학생의 수준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나는 거기다 이런 거 쓰면 이게 득점 요소, 추가 득점 요소가 맞아라는 걸 확정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학생들이 제일 많이 빼먹는 게 뭐라고? 지금 운동량의 합이 처음 상태가 0이었으니까 지금도 0kg/s야 라는 것을 왜 썼냐면 보통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쓸 거야. 용수철이 펴지면서 두 물체가 속도가 생기는 과정에서
전체 운동량의 합이 보존됨으로 라고 쓰면은 그나마 양반이고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으로 뭐 이렇게 쓰면서 이런 것도 서술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 연력학 제1법칙은 성립 안 하니? 무슨 뭐 연력학 2법칙은 성립 안 하니?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 안 하니?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 안 하니?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이걸 언급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 부분이 항상 빠져 있다 그랬죠, 학생들이. 마찬가지. 여기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한 보통 학생들이 이렇게 씁니다. 또한 뜨끔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쓴 사람들 이렇게 답안지 보면은 뜨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으로 각 부분의 속도는 1대2 비율로 크기를 가진다. 속력비는 1대2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칸 넘어서 뭐? 또한 용수철에 저장되었던 포텐셜 에너지 EE0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었으므로 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이런 말을 쓰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한다로 바로 쓸 거야. 그렇게 썼죠? 아니야? 썼죠? 그렇게 쓰면 떨어진다고. 내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떨어집니다. 왜? 맞는 말 썼다니까? 맞는 말 썼는데 그럼 떨어진다고. 왜? 그게 여러분들 딱 자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수준의 학생들의 천편일률적인 답안지예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하나 더 써야 되겠죠. 왜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얘들의 운동 에너지 합으로 전환될 수 있었느냐? 또는 과정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포함한 역학적 에너지는 왜 합이 보존이 되었느냐? 그것도 쓰라는 거죠. 왜 지금 그 법칙이 또는 그런 상황이 적용이 되는가를 조금 몇 마디 안 돼요. 듣고 보면 별거 아닌데 밑도 끝도 없이 이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돼. 이 과정에서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 전환돼. 라고 하는 게 그게 왜 합당한지에 대한 한두 마디만 더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분리되는 과정에서 운동량 합은 왜 보존돼? 왜 보존된다? 이런 것들을 쓰는 게 은근히 어려운 게 무슨 이유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법칙은 많이 외웠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풀이 많이 해봤는데 그 법칙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는 잘 안 해봐서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왜 성립을 하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의 의미가 뭐냐면 두 물체가 속도가 V1, V2였다가 속도가 V1 프라임, V2 프라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A의 운동량도 변하고 B의 운동량도 분명히 변하는데 벡터량으로서 운동량이 뭐 충돌한다든지 뭐 그러느라고 변할 건데 각각의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 A가 받을 충격량, B에 가해질 충격량인데 각각의 속도를 바꾸고 운동량을 바꿀 그 충격량을 가할 힘, A가 받을 힘 시간, B가 받을 힘 시간에 대해서 이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라면 충격량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다. 각각의 운동량 변화가 크기가 같고 양상이 반대일 거다. 그러니까 합은 보존된다는 거죠. 내가 국어 90점 맞고 영어 80점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국어 95점 맞고 영어 75점 맞으면 총점이 똑같죠. 5점 올랐는데 5점 떨어졌으면 네가 바뀌는 양상과 내가 바뀌는 양상이 같은 크기로 반대면 합은 보존된다 라고 해야지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 역시 각각이 받을 힘이 적정 시간 속도를 변화시킬 그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면 되겠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근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다? A와 B 그냥 한 덩어리로 봐도 됩니다. A와 B의 운동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얘들이 받을 힘은 뭐가 있어? 두 용수철이 펴지면서 여기에 걸렸을 탄성력 F1, 여기에 걸렸을 탄성력 F2 같을 건데 F1, F2라 그러면
F1을 얘가 얘한테 왼쪽으로 가고 F2는 얘는 얘한테 이쪽으로 간다. C는 왜 운동량이 변한다? 용수철한테 받은 힘, 용수철한테 받은 힘 때문이야. 용수철은 F1 걸리면은 저 녀석도 F1으로 밀어요. 저 녀석도 F2로 밀어요. 그래서 얘가 받았을 전체 힘이 왼쪽으로 F1 더하기 F2. 얘가 받았을 힘이 오른쪽으로 F1 더하기 F2.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받을 거니까 그래서 충격량이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일 것이므로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저 별거 아닌 얘기. 여러분 이것도 듣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저 말을 내가 써보면 뭐라고 쓸 거냐 문장을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알고는 있어도 말이 안 나와요. 적당히 써보고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저거 이렇게 쓰면 돼요 하는 거 나한테 한번 검사 맡아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할 근거를 요만큼 벗어주는 거. 그림 그리고 어쩌고 설명하느라 그랬지 이거를 요약해서 나타내면 별말 안 나옵니다. A와 B는 두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을 왼쪽으로 받아서 속도와 운동량이 변하고 C는 역시 같은 용수철부터 같은 크기의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받아서 속도와 운동량이 변하기 때문에 A와 B의 뭐 충격량은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라서 운동량 합이 보존된다 써도 되고 그러하기 때문에 충격량 얘기 빼도 괜찮아요.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요 상황 분석을 제대로 했다라는 것만 티만 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요건 얘기를 하고 하나 더 연습해야죠. 여러분 1번보다 이 논제 2의 1번보다 2번이 조금 더 어려웠을 계산상으로 어려웠을 텐데 어쩌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 1번도 논점이 이렇게 있단 얘기예요. 나의 추가 득점 요소는 있단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합이 보존되는 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일종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요거는 왜 그래? 요거는 왜 그래? 이거는 왜 그래요? 요 부분에 들어갈 말을 써봐라 라고 하는 건데 자, 이 과정에서는 이런 거 외력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쿵짝쿵짝 하니까 전체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지 않겠냐? 요렇게만 쓰면 그건 굉장히 약식 표현인데 그거라도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그냥 막 줄 쓰다가 그리고 용수철에 저장됐었던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운동 에너지로 변함으로 그거라도 쓰면 일반적인 답안지기는 한데 거기에다가 추가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체는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이외의 일은 힘부터 얘기할까요? 이외의 힘은 받지 않았으므로 사실이죠. 당연한 얘기죠. 받지 않았으므로 용수철에 의한 일만큼 용수철에 의한 힘이 알짜임이자 그것이 한 일만큼 일 운동에너지 정리 물체에 가진 알짜 힘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에너지 변화다. 그걸 너무 다 쓰면 좀 그렇고 힘을 받지 않았는데 따라서 용수철에 의한 일만큼 운동에너지가 변한다. 이게 일 운동에너지 정리를 풀어서 쓴 거죠. 너무 어렵게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도 된다고. 그런데 용수철이 한 일, 용수철 자체가 외부에 대해서 한 이 일이 뭘로 나타나요? 해당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만큼 외부에다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그죠? 듣고 보면 별말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법칙의 의미나 유도 과정에 대해서 너무 한번 들어보고 뭐 쓰면 되지 뭐 사용만 했기 때문에 이걸 자꾸 간과해서 그러는데 그 유도 과정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라고 해야지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용수철 이외의 힘,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 이외의 힘은 받지 않으므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이 제로가 운동 에너지 합으로 변환된다. 이렇게만 써도 준수해요. 그것도 너무 안 좋은 답안지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만 쓰기에는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돼서 용철이 이외에 힘을 가지지 않으니까 용수철이 각각의 물체의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또한
탄성력이 한 일이란 용수철이 한 탄성력에 의한 일이란 해당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같으므로 이거 길게 써. 용수철이 힘이 이렇게 가해지면서 물체가 이동한 거리에서 힘에 대한 위치에 대한 힘 그래프의 밑면적을 이런 거 fs 코사인 세타 이거 적분해보면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용수철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큼 외부의 일을 해 라는 일반적인 정리, 여기까지 심하게 이렇게 엄밀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니까 됐네, 포텐셜 감소가 운동 에너지 변화네 라고 요 말 정도 써주는 거 해보면 그리 힘들진 않아요. 생각이 잘 안 떠오르고 정리가 안 되고 표현으로 만들 때 말이 안 나와서 그러는 거지. 이거 한 번만 해보면은 그냥 한 줄 내지 한 줄 반 스스슥 한 것 때문에 합격하는 겁니다. 요 포인트 때문에.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또 있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 1번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이기는 한데, 이렇게 봤을 때 1번, 2번 만약에 문제가 요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번, 2번 중에 2번보다는 1번이 훨씬 간단하고 배점도 적을 거야. 그런데 쭉 봤더니 2번 문제는 뭔가 풀 때 계산할 내용이라든지 써야 될 내용이 되게 많아 보여, 상대적으로. 그럴 때는 눈물을 머금고 1번 논제 여기 쓸 거 만들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1번 논제에서 길게 써야 될 걸 최대한 압축하면서 써줘야 돼요. 답이 맞기 위해서 기본 점수 얻을 만큼의 내용을 써야 되는데, 추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그 0.1점을 얻기 위해서 0.5점을 얻기 위해서 이만큼 써야 되면은 그건 후순위로 좀 밀어줘야 되겠어요. 대신 이거 안 쓰면 답이 틀렸네, 이거 안 쓰면 핵심 내용인데 이 용어 자체도 없으면 어떡해, 그런 것들은 빼면은 3점, 5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는 시간 없네 할 때는 요것들 추격하거나 이것까지는 못 쓰겠다 해서 생략하는 게 우선이고, 시간이 충분하고 분량도 충분하다 싶으면은 여기까지도 써주는 거, 정성껏 써주는 거, 그것들 나름 분량 조절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필속에 따라서, 여러분들 각자의 필속에 따라서 내가 쓰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에 따라서 시간 안 뱄을 때 지금부터는 쓰기 시작해야 돼, 쓰는데 이만큼밖에 못 쓰겠어, 욕심내지 않고 일단 필요한 거는 여기까지 쓰자, 이런 거 견적이 나와야 여러분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답안지 걷어갈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일일이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이라도 최대한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쓸 줄 알아야 그나마 쓸 시간이, 써야 되는 내용이 줄어들면서 시간이 확보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꾸 써보는 거 연습도 필요하고, 이 생각 써야지, 이 내용 써야지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꾸밈 써가지고 탁 나오게. 글짓기 하는 게 논술 시험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글짓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내용에 쓸 땐 이런 서술해야지는 다 준비가 돼 있다가 여러분들 문제 풀고 그거 끄집어내서 써서 최대한 압축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득점 요소 많이 건드리면서 쓰는 게 답안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약간 잔소리같이 느껴질 정도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굉장히 주력해서 연습을 해야 되면서 그게 잘 안 될 거라는 거 알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아마 잘 안 할 거야. 근데 좀 하자. 내용 공부가 끝이 아니라 같은 내용에 대한 답안지를 조금 더 잘 쓰는으로써 그거 가지고 합격하는, 그거까지도 노리는 게 지금 수업이기 때문에 연습 꼭 합시다. 제발 합시다. 귀찮고 시간도 안 나고 힘들 거라는 거 아는데, 하기 싫을 거 아는데 그래도 합시다. 자, 일단은 1번까지 내용에 대해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탄성력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첫째 날 나눠줬던 자료 중에 요거 있습니다. 요거 용수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요일에 하는 거, 첫째 날 자료에서 41쪽, 42쪽에 해당하는 거, 요거 위주로 오늘 좀 볼 건데, 요거 잠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볼 거고요.